근데 이 빚에 대해서도 사실 똑같아요. 아까 반지상 여쭤보신 것처럼 네. 좋은 면도 있어요. 불편한 면도 당연히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저는 월세를 매일 받아요. 반대로 이자도 매일 나가요. 근데 제가 월세를 받는 걸 체크할까요? 이자를 나가는 걸 체크할까요? 저는 그러면 이 답변을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을 하면, 사실 부자들을 이야기할 때 대출에 대해서는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 대출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대출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대출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거는 되게 포괄적이거든요. 제가 빚이 현재는 뭐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 빚에 대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위험한 거죠. 무서운 걸 수도 있고, 분명히 얘는 양날의 검으로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잘 써야죠. 좋은 쪽으로. 저의 빚에 대해서 개념을 확립해 주신 분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개념에서 봤을 때 제 대출은 15억 전체가 다 제가 생각할 땐 좋은 빚이에요. 좋은 빚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자산을 사면서 받았던 빚이거든요. 저는 그 자산을 사는 데만 빚을 썼어요. 제가 생활하는 뭐 물건들을 사거나 뭐 아니면 생활비를 쓰는 데 있어서 대출을 낸 거는 저는 하나도 없어요. 다 자산을 살 때만 저는 대출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대출은 좋은 빚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던 거고, 왜냐면 대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다수 이미지는 언론이 주는 이미지 되게 큰 것 같아요. 빚이 많아서 사채업에 손을 대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집에서 내쫓기고 경매를 당하고, 사실 그 빚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의 선입관인 것 같은데 대다수가 갖고 있는 빚에 대한 이미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빚을 낸 거나 1원도 없어요. 뭐 내 거 15억에 대해서는 100%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대출을 통해 마이너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자산이 플러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거를 이용해서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좋은 거다라는 것이죠. 뭐 도움을 받았다 그렇죠.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빚에 대해서도 사실 똑같아요. 아까 반지상 여쭤보신 것처럼 좋은 면도 있어요. 불편한 면도 당연히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저는 월세를 매일 받아요. 반대로 이자도 매일 나가요. 근데 제가 월세를 받는 걸 체크할까요? 이자를 나가는 걸 체크할까요? 저는 자문자답이죠. 사실 둘 다 체크하는 게 맞겠지만 그게 정답이네. 맞아요. 네, 그게 사실 정답이에요. 이제 뭐 둘 중에 정하라면 네. 저는 들어오는 걸 체크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많다는 걸 알고 있으면, 물론 이제 모른다면 헷갈릴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들어오는 것도 체크하고 나가는 것도 체크하는데, 들어오는 거는 한 달로 치면 하루밖에 체크를 안 하고 나가는 거는 매일 체크해요. 그러면 저한테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비중이 높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대출을 누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러면 하나라도 삐끗하면 저는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신용의 평가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어서 투자를 하는 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가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어쩌면 불편한 부분이 아닐까? 대출에 대해서 어쩌면 부정적인 요인이 아닐까도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신용도나 앞으로 추가 투자를 위해서는 당연히 지출, 대출 맞아요. 이자 갚는 거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대출은 선입견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분명히 대출이 좋은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이제 선입견을 좀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대출에 대한 선입관이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건 거네요. 네, 맞아요. 그 얘기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12년도에 이 경매를 시작을 하면서 월급이 연체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일단 돈을 모아서 한다는 거는 불가능했어요. 저는 그때 회사에 대해서 생각한 게, 회사가 나를 저는 원래 옛날에는 회사가 나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바보같이 살았던 거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들 취직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업보다.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하고 공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나를 책임져 준다라기보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가능성과 비율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회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타 기업에서 있다 보니까 그거를 빨리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요 회사를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마이너스 통장을 선택하지 않고 회사를 그냥 월급이 줬다 안 줬다 하는 회사를 꾸준히 다니는 게 빚을 쓰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회사만 계속 열심히 일만 하는 게 더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출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무서워요. 지금 15억 대출이 있는 것도 엄청 무서워요. 막 자다가
이런 생각 당연히 들어요. 안 된다면 거짓말이지. 어떻게 빚이 15억 있는데 내가 진짜 금수저나 뭐 부자들처럼 뭐 100억이 있어, 뭐 1000억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뭐 15억이면 아이 뭐 그냥 커버가 되니까 하겠지. 근데 나는 어쩌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약간 부실 자산에 가까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마음 편치 않은 거랑 회사를 그냥 꾸준히 다니는 마음 편치 않은 거랑 뭐가 더 무거운가? 너가 뭐가 더 불편한가 따졌을 때 난 대출이 있고 투자를 이어서 어쨌든 저는 결국에 요 대출을 모아서 월세를 만들어내서 회사는 그만둘 수 있었던 거니까 저는 그게 더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 그냥 빚을 내지 않고 꾸준히 다니는 게 훨씬 두려웠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이 말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현재를 지속하는 것보다 이제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대출을 쓰는 게 더 안정적이다고 느껴서 맞아요. 결국에는 대출을 썼다. 그러면은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맞아요. 대출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정확해요. 아, 정확한가요?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에서 바라보는 대출이란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거? 아니면 꼭 필요한 거라고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부동산에서 무조건 대출을 많이 하는 게 과연 좋은 건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